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야채 섭취량을 줄여야 할까요?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몸에 해롭지 않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야채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야채는 젊을 때는 영양의 공급원이 될 수 있지만 60세가 넘으면 특정 야채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갈장, 덜 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노인이 피해야 할 야채거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고 혈액 보충에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는 과학적 증거에 근거합니다. 시금치에는 많은 양의 옥살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칼슘 흡수에 영향을 미쳐 시간이 지나면서 골다공증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옥살산 칼슘을 형성하는데 이는 흡수하기 어렵고 신장 결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약한 너무줄 술, 정말 먹고 싶다면 요리하기 전에 헹구거나 뜨거운 물에 담가두면 옥살산 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치는 적당히 섭취하고 주식으로 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콜리플라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브로콜리 한 접시가 천연 항암제인 것처럼 이 요리가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모, 이 흑제마는 유태문제 간러 문수승유, 콜리플라워를 제대로 조리하지 않으면 소화 부담이 커지고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브로콜리를 매일 먹지 말고 가끔씩만 먹으세요. 세 번째는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은 지방과 칼로리가 낮아서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콩나물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섭취는 여성 호르몬 수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유방암, 자궁암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영양을 순, 더 이상 수 말인간요? 물론 아니죠. 실제로 당근, 호박, 보라색 양배추, 콜리플라워, 양배추 등 일부 야채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양배추, 콜리플라워, 당근과 같은 야채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 건강 증진, 섬유질이 풍부한 당근과 호박을 먹으면 장 운동성이 좋아지고 변비가 완화됩니다. 노화 방지, 다양한 야채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은 자유라디칼의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하세요. 비타민C가 풍부한 야채는 질병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특히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채소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혐겹을 걸식, 몸에 안. 간단히 말해서 적정한 비율로 섭취하면 노인들은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강화하고 노화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수뿐만 수. 중장년층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고혈당,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등 흔한 만성질환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 듯하며 사회적 부담과 개인적 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5세는 생리학적 분수령으로 특히 신진대사와 면역체계의 변화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쯤 이미 신체의 다양한 경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건강관리의 핵심은 맹목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식단을 조절하여 먼저 예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중년층과 노년층의 많은 사람들에게 당뇨병은 무시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그 사람들이 호박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다양한 미량 원소, 특히 호박 폴리사카라이드와 카로틴 성분이 들어있어 혈당 수치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관련 조사에 따르면 호박을 장기간 섭취한 사람들은 호박을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당 수치가 약 15% 낮았고 인슐린 저항성 증상도 현저히 개선됐습니다. 특히 여성이 폐경기에 접어든 후 뼈의 밀도가 해마다 감소함에 따라 골다공증의 위험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건십니다.
연구에 따르면 호박에 함유된 이러한 성분은 뼈 구조를 강화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호박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 물질은 신체의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뼈 손실 과정을 늦추고 결과적으로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슘 보충제에 대해 깊이 뿌리박힌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칼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박은 나트륨 함량이 낮고 칼륨 함량이 높아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칼륨 섭취가 부족하면 고혈압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호박은 칼륨의 천연 공급원입니다. 호박 100g에는 약 300mg의 칼륨이 들어있고 나트륨 함량은 매우 낮아 호박은 혈압을 낮추는 데 이상적인 음식입니다. 대도훈민대 도룰미. 이미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매일 식단에 호박을 적당히 첨가하면 약물 치료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고 혈압 조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토시베드와 많은 사람들은 심장 건강이 혈액 지질 조절에만 달려있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체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역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대도는 미거스 로날탕 낮습니다. 또한 호박에 함유된 식이섬유와 식물성 화학물질은 혈중 지질 수치를 개선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과 총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어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 관련 합병증은 무시해서는 안 되며 특히 당뇨병성 망막증과 같은 연령 관련 안구 질환은 더욱 그렇습니다.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베타카로틴은 인체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점차 떨어지지만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을 적당량 섭취하면 눈의 노화를 늦추고 망막을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베타카로틴은 망막병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특히 노인에게 중요합니다. 이는 노인들이 당뇨병, 골다공증,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노인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박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호박은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적절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좋은 생활 습관 없이 호박에만 의존해서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서 2단계에서는 적절한 음식을 선택하고 과학적으로 식단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호박이 그렇게 유익하다면 모두가 호박을 먹어야 할까요? 호박은 다양한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누구나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호박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여전히 일정량의 천연 당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과도한 섭취는 혈당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자신의 혈당 수치와 의사의 조언에 따라 호박 섭취량을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하여 혈당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0세 이상이 가장 많이 먹어야 할 과일 5가지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혈관을 부끄럽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질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 신체는 60세가 넘으면 점진적으로 퇴화되는 단계에 접어들며 특히 혈관과 면역체계의 용량이 감소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많은 문제는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으며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결과입니다. 세포 재생이 느려지고 자유라디칼이 늘어나고 혈관 내피 탄력성이 감소하고 면역세포 반응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식단은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데 특히 과일에 함유된 식물화학 물질, 천연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일이 비타민 C를 보충하는 역할만 한다고 오해하지만 사실 과일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유기산, 수용성 식이섬유와 같은 성분은 모두 염증을 조절하고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복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키위는 종종 과소평가되는 과일이다. 감귤류보다 비타민 C가 거의 2배나 풍부합니다. 글루타치온은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비효소적 항산화제입니다.
이 제품은 과산화수소와 과산화지질을 직접 제거합니다. 이 두 물질은 혈관 경화증과 면역 체계의 통제 불능을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뉴질랜드의 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4주 동안 하루에 키위 2개를 섭취한 결과 혈장의 총항산화 용량이 22% 증가했고 백혈구의 항산화 지수도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키위가 차가워서 먹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니라 먹는 방법입니다. 공복에 키위 과일을 많이 먹으면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지만 식사 사이에 먹으면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식후 지질 흡수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혈중 지질 수치가 높거나 동맥경화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키위과일 폴리페놀은 저밀도 지단백질의 산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억제하면 플라크가 쉽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블루베리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과일이다. 일반 과일에 비해 안토시아닌의 종류와 함량이 매우 높아 해외에서는 기능성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안토시아닌은 혈액순환에 들어간 후 혈관 내피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일산화질소 합성을 촉진하고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혈압 반응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명확한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2019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이 3개월 연속으로 하루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결과 동맥 경직지수가 6.3% 감소했고 염증 지표인 CRP 수치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인에게 특히 중요한데 음식의 효과는 종종 강도가 아니라 규칙성이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의 문제점은 비교적 비싸고 매일 대량으로 섭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과일과 함께 일주일에 2에서 3회 먹으면 결합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실건심 미단. 포도 역시 언급할 만한 과일이지만 그에 비해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어떤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먹는 양과 방법에 있습니다. 포도 껍질과 씨앗에는 SIADT를 천연적으로 활성화하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경로는 노화 방지, 혈관 보호, 면역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혈관 내피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줄이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며 혈전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장기간 관찰한 결과 포도 제품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뇌졸중 위험이 약 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도의 살만 먹고 껍질과 씨앗은 뱉어내는데 이는 모든 유효 성분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든노함. 볼숨골. 2. 영양을 밀칠수. 랩정드. 게다가 사과에는 플라보노이드 항염 물질인 케르세틴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신체의 특정 염증 요소의 연쇄 반응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이 12주 동안 매일 중간 크기의 사과를 먹은 결과 만성염증의 주요 지표인 IL-6과 TNF-의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 라니오하나의 활성 성분에 집중하는 다른 과일과 달리 이 과일은 모든 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나나는 간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칼로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칼륨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심장의 전기활동, 신경전도, 혈압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원소입니다. 바나나의 칼륨 함량은 가장 높지는 않지만 생물학적 이용률이 높고 매일 보충하기에 적합합니다. 바나나에는 세로토닌 합성의 전구체인 트립토판이 일정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일볼레.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더 좋지 않고 과일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더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심릴다. 각 과일 뒤에는 특정한 기능 경로와 대사 논리가 있는데 그것은 맛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 경로는 약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여 선택한 식단에 있습니다. 60세가 넘은 사람이 매일 과일을 먹으면서도 만성감기, 불안정한 혈압, 높은 혈중 지질 수치에 시달린다면 그들의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뜻일까요? 다시 말해, 적절한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정말로 만성질환의 진행 과정을 바꿀 수 있을까요? 시간엔 형양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 후에 과일을 먹는데 이로 인해 혈당 변동이 심해집니다. 또는 정기적인 식사 대신 과일을 섭취하면 단백질과 지방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일을 하나만 먹고 복잡한 조절이 부족합니다. 과일의 효능은 종합 반응을 통해서만 나타나며 한두 가지 과일만으로는 완벽히 보완될 수 없습니다. 만성질환의 진행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특정 과일 자체가 아니라 장기적인 식단 체계의 모듈이 안정적인지 여부입니다. 과일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일 자체가 얼마나 맛없 같은지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과일에 기회를 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심리, 단,